정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귀면의 칼 세강 최강자 요리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7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스쿠나로부터 다시 몸의 주도권을 얻은 뒤 마이토를 재령한 후 사형 집행인인 오코츠타를 마주치는 것까지 전개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힘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잉여시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타는 강력한 주력으로 요리치를 몰아붙였는데 요리치 역시 헤어업으로 꽤나 예리하게 받아쳤고 둘의 칼부림은 거의 호각으로 주변을 조토화시켜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내비친 세계로 유타의 빈틈을 발견한 후 유타를 베어버렸지만 그 칼은 유타의 옆구리를 살짝 스쳐 지나갔고 유타는 이거 만만치 않은 후배가 생겨버렸네?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우리 유타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주력을 가진 주령이 요리치 뒤에서 나타났고 요리치를 그대로 쳐날려버렸죠. 요리치는 낙법으로 땅에 부딪히는 걸 피한 뒤 저런 정도의 주령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니 위험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령은 유타의 옆으로 아무렇지 않게 다가갔고 유타는 리카 걱정하지마 이건 놀고 있는 거니까 이라고 했죠. 요리치는 저 리카라는 주령이 가진 주력이 유타가 가지고 있는 주력과 같다는 걸 보고는 확실히 저 남자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리카와 함께 요리치를 압박했는데 요리치 역시 이대로 그냥 싸워서는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쿠나의 기술 해를 시연해 그들에게 날렸죠. 유타는 보이지 않는 철물들의 공격에 아 이거 위험하잖아 라고 하며 본능적으로 회피를 했고 요리치의 해는 계속해서 유타를 추적해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유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라며 리카를 완전히 현연시킨 뒤 리카와 연결된 반지를 사용해 요리치가 쓰고 있는 스쿠나의 수식을 모방해 날렸고 양쪽에서 보이지 않는 참력들이 부딪히며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죠. 그렇게 요리치와 유타가 결판이 나지 않고 있자 유타는 요리치에게 빠르게 다가간 뒤 이반 이제 그만하자. 내 계획은 너의 심장을 멈추게 한 뒤 나오야에게 보여줘. 주석의 상층부가 너의 죽음을 믿게 하고 반전수식으로 널 되살릴 생각이었어.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유타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형 집행관을 보낼 테니까 하지만 너의 실력을 보아하니 다른 집행관이 온다고 해도 다 이길 것 같긴 하네 라고 했죠. 유타는 그러면서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 라고 말한 뒤 빠르게 다시 나오야가 있는 쪽으로 가 잘린 팔을 반전수식으로 고쳐주며 내가 요리치를 죽였으니 상부에 보고를 해주라고 했고 나오야는 요리치 시체는 보진 않았지만 저 멀리에서 엄청난 주력의 충돌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타의 말을 충분히 믿을 법했습니다. 그 뒤 유타는 요리치와 함께 보조를 구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 방법을 찾던 중 고조의 봉인을 풀기 위해서는 천사라고 불리우는 자의 술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천사를 찾기 위해서는 켄자쿠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저지른 주술사들의 데스게임 사멸회오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 사멸회오에는 수백 년 전에 강자라고 불리웠던 술사들이 켄자쿠에 의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천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주술고전 팀은 본격적으로 사멸회오에 참가해 룰을 따르면서 플레이어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주술고전 3학년 하카리 킨지 역시 특급의 버금갈 만한 실력으로 활약을 했고 제니마키는 시부야 사변 이후 제니인가에서 처형을 당한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때 동생 마이의 죽음으로 처녀 주박을 각성해 포우지와 버금갈 만한 실력이 되었고 요리치 역시 스쿠나의 기술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그런 중 드디어 술식 해제의 술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천사는 쿠르스 히나라는 여자의 몸에서 공생하고 있는 상태 타천이라는 플레이어를 죽여준다면 자신이 옥몽강의 봉인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타천은 바로 루메스쿠나를 뜻하는 것이었고 타천을 죽인다는 것은 요리치를 죽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요리치 역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스쿠나가 죽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 좀 더 머리를 굴려 타천이라는 플레이어를 알고 있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건 현대 최강의 술사라고 불리우는 고조 사토루뿐. 먼저 그의 봉인을 풀어주면 반드시 그 타천을 죽이겠다고 했죠. 메구미 역시 그것을 간절하게 부탁했고 다행히 쿠로스이나는 어린 시절 어린 메구미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후 메구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에게 강욱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편 텐겐의 홍성궁으로 침입을 하게 된 켄자쿠는 게이토의 기억 속에 있는 홍성궁의 위치를 알았기에 들어올 수 있었고 텐겐을 붙잡아 인류와 동화시켜버리려고 했죠. 그때 켄자쿠의 앞을 막은 것은 바로 특급술사 츠쿠모 유키. 켄자쿠는 나를 상대로 텐겐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냐며 유키와 싸우기 시작했고 켄자쿠는 여러가지 기술로 점점 유키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카가 튀어나와 켄자쿠를 쳐 날려버렸고 유타가 오랜만이에요 게토소그로씨,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이 아닌 켄자쿠라고 불러야 하나요? 라고 했죠. 켄자쿠는 네가 어째서 이곳에? 라며 당황했고 유타는 유키씨에게서 예전에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을 때 분명 텐겐님이 있는 이곳에 진입해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는 유키씨가 혼자 경호를 하고 나는 사멸회의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요리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굳이 나까지 참전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이렇게 함께 이곳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렇게 두 명의 특급술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특히나 유타 같은 경우는 일전의 게토스그로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던 만큼 게토의 술식을 전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켄자쿠에겐 상성이 좋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시부야 사변 때의 조고나 마이토조차 흡수를 하지 못한 상황. 켄자쿠는 이곳에서 크게 싸웠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은 이만 퇴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켄자쿠는 도망가며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하나 예상치 못한 게 바로 스쿠나의 그릇. 이 정도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특급 수준의 전투를 가지게 된 것은 계산하지 못했죠. 그 뒤 츠쿠모 유키가 찾은 옥문강의 뒷문에 주술고전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천사는 자신의 수식을 사용해 고조 사토루의 봉인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그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켄자쿠는 고조의 봉인이 혹시라도 풀려날 것을 대비해 바닷속 8000m 지점에 옥문강을 넣어놓은 뒤 그것을 감시하는 주령들까지 준비해놓은 상태. 고조가 풀려난다고 해도 수압에 의해 죽거나 질식해서 죽거나 하게끔 장치를 해놓았죠. 그런데 켄자쿠는 갑자기 헛웃음을 짓기 시작했고 자신의 눈앞에 어느새 고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 벌써 여기까지 왔냐며 당황했고 고조는 그동안 잘 지냈냐며 여유롭게 켄자쿠에게 다가갔죠. 그때 우라우메가 고조를 향해 얼음술식을 사용했는데 그대로 고조는 넌 뭐냐? 라고 하며 빠르게 피한 뒤 우라우메의 복부를 그대로 걷어차 날려버렸습니다. 사멸회의에 참가한 여러 강력한 주술사들은 고조의 주력에 이끌려 모두 그쪽으로 몰려오게 되었고 과연 현대 최강의 주술사의 실력은 어떤지 보자며 고조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조는 역시나 여유롭게 그 술사들을 하나둘씩 발라버렸고 고조는 어우 처음 보는 것들이 아주 많아. 네 녀석 보아하니 오늘 같은 날을 꽤나 오래 준비했던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조금만 더 있으면 텐겐을 인류와 동화시킬 수 있었는데 또다시 유한을 가진 술사에게 막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분노했고 일단 다른 술사들이 고조를 상대하고 있을 때 자신이 도망을 가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겠다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켄자쿠의 테러에는 어느새 고조의 주력을 느끼고 달려온 요리치 유타가 있었고 그 뒤로도 주술고전의 관계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켄자쿠는 최악의 상황인가? 라며 틈을 노려 도망가려 했지만 유타와 요리치가 참격으로 딩겨내버렸고 그 순간 고조가 켄자쿠의 위로 날아와 엄청난 파워의 발차기로 내려꽂아 버렸죠. 고조는 오랜만이네. 안 본 사이에 더 강해진 건가? 너희들이 어떻게든 해줄 줄 알았다. 역시 내 제자들이야. 하하하 라고 했고 유타와 요리치 메구미는 변함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고조를 보며 안심을 했습니다. 고조는 지금부터 내가 이 자식을 패버릴 건데 구경할 사람? 이라고 물었고 유타는 선생님 옥문강에서 풀려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자 고조는 물론 누굴 걱정하는 거냐? 난 고조 사토루다 라고 말했죠. 켄자쿠는 건방 떨지 마라 라고 하며 주령조소를 시연해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아우를 시연해 그대로 그 주령들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네가 게토의 술식을 쓰는 거 보니까 더 열이 받네?
라고 정색했고, 켄자쿠는 그럼 이거 어떠냐 라고 하며 주령을 하나로 모아 엄청난 에너지로 날리는 극번 소용돌이 시연에 고조에게 날렸죠. 고조는 무라사키를 시연해 그대로 켄자쿠의 극번과 부딪히게 했고, 엄청난 폭발이 켄자쿠를 뒤엎어 온몸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켄자쿠는 파괴된 자신의 몸을 순식간에 반전수식으로 회복시켰고, 고조는 게토는 반전수식을 쓰지 못했는데 너는 쓰나 보네? 라고 하며 흥미로워한 뒤 빠르게 켄자쿠에 접근해 근접전으로 좁히기 시작했고, 켄자쿠는 엄청나게 얻어맞은 뒤 저 멀리로 튕겨 날아갔죠. 켄자쿠는 젠장, 고조는 확실히 1대1로 상대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된 이상 스쿠나를 깨워서 전황을 뒤집는 수밖에 없나? 라고 하며 빠르게 요리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격을 했고, 요리치는 그대로 해를 시전해 보이지 않는 참격으로 켄자쿠의 기술들을 전부 배워버렸습니다. 고조는 요리치 녀석 스쿠나의 기술을 터득해버린 거야? 역시 천재는 천재구만 이라며 흥미로워했고, 자신은 켄자쿠에게 꽤나 분풀이를 했으니 한번 잘하는 미래에게 맡겨보도록 할까? 라는 생각을 했죠. 켄자쿠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영역전개를 시전하려고 손을 모으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그걸 내비친 세계로 읽고 스쿠나의 기술 팔을 시전해 그대로 켄자쿠의 팔을 난도질해 영역전개를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켄자쿠에게 뛰어들어 헤어업을 시전해 근거리 공격을 퍼붓었고,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은 사멸회오의 에피소드지만 개인적으로 사멸회오에는 너무 많은 신 캐릭터들이 나오기에 그 부분을 최대한 덜어내고 완결로 나아가게 해봤어요. 아무래도 요리치가 유지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것을 활용해 요리치였다면 원작처럼 안됐을 거라는 가정을 했고, 원작보다 좀 더 쉽게 빌런들을 처치하도록 해봤습니다. 다음 편은 이 시나리오의 에필로그와 후기를 담을 생각이에요. 오늘의 가상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8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